당초 일정대로 백신 접종을 최대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한국을 억지로 까내리며 접종률이 뒤처지고 있다고 동네방네에 소문을 내던 섬나라가 조용해졌습니다. 침몰을 해서 조용해진 것은 아쉽게도 아니고 한국이 파리파리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접종에 엄청난 속도를 붙이며 저력을 과시하기 시작하자 그 기세에 크게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력이 확인되며 각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요. 저력을 발휘한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사실상 가장 빠르게 70% 접종을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만든 국제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데이터를 확인해 보더라도 한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200일째의 1차 접종률이 한국보다 높았던 국가는 아이슬란드와 칠레, 캐나다와 벨기에, 덴마크에 불과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을 접종한 국가인 영국 역시 200일째인 6월 25일까지 인구의 64.63%가 1차 접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일째에 64.6%의 접종률을 기록했는데요. 딱 200일째인 13일 당일의 접종률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접종률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 접종률 70%를 이번 주 안에 달성한다면 한국은 한때 집단 면역이 기준이 됐던 접종률 70%를 접종 시작 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달성한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70%를 달성한 국가는 아이슬란드였는데요.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34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과 접종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캐나다와 벨기에, 덴마크는 접종 200일까지는 한국보다 접종률이 높았지만 70% 달성은 상대적으로 느렸습니다. 인구 약 1921만 명의 칠레는 204일 만에 접종률 70%를 달성했고 한국도 칠레와 접종 속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칠레는 주로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트래커 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25개국이 1차 접종률 70%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 중 OECD 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우루과이와 몽골 등 12개국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모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지 않고 상당수가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맞았습니다. 결국 중국산 백신을 공급받지 않은 한국과 동일한 백신을 공급받았으면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은 가장 빠른 기간에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뿌듯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한 탓인지 일각에서는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백신 접종률과 수급 상황을 문제 삼는 분위기는 거의 반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묵묵히 계획대로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우리 역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온 덕분에 한국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예정대로 9월 중 70% 1차 접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상 반응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에도 접종의 유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인정한 국민들이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며 이처럼 단시간에 접종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 국민들의 참여 의식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평일에 1% 이상씩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136만 명까지 접종을 했었던 엄청난 백신 인프라를 가진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놀랄만한 접종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에 단기간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 체계와 의료진의 헌신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백신 수급만 계속해서 원활하게 유지된다면 2차 접종률 역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접종률을 올렸는지는 2월 중순 이후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했던 OECD 국가 4개국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일본과 콜롬비아는 9일, 뉴질랜드는 7일, 호주는 4일, 한국보다 접종을 먼저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기준 접종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62.27%, 일본 통계는 못 믿었지만 62.16%, 뉴질랜드는 56.75%, 호주는 52.66%, 콜롬비아 47.32%로 한국의 접종률이 가장 높았으며 12일을 기준으로 한국이 64.6%를 기록하며 각각 62.3%, 63.3%를 기록한 미국이나 일본과의 접종률 격차를 넓히고 있습니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정치, 사회적 성향 등으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저조해진 반면 한국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신 접종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공공의 보건 문제와 같은 이슈에는 대승적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정부의 백신 시책을 적극 따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2차 접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현재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한 국가는 12개에 불과합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에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벨기에와 칠레뿐이죠. 이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접종률 70% 달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각국에서는 후발주자인 한국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에 쓰인 5,183만 도수 중 절반 이상이 최근 40여일 동안 쓰이는 엄청난 저력을 이미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속도를 내서 빠르게 접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의 수급도 9월 들어서 안정화됐으니 한국이 속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맞물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접종 완료 70% 달성을 위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속도전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이 2차 접종률 70% 달성을 정말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 접종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일하게 백신 포비아를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이 눈부신 접종 속도까지 보이자 이에 대한 앞날이 기대된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빠르게 접종을 하고 있는 한국의 저력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접종률 OECD 꼴찌, 한국의 통계는 모두 거짓,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한국의 집단 면역은 6년 4개월 걸릴 것, 이렇게 얘기했던 일본의 반응은 그저 한때의 우습고 찌질했던 열폭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퇴치의 최전선에 있는 백신 기술이 암 치료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건데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적용된 mRNA를 이용한 암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해당 기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을 통해 쥐 실험에서 종양을 거의 완전히 없앤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 들어갔음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 단백질 4종을 만들도록 세포에 지시하는 혼합물을 만들어 20마리의 생쥐의 흑색종 세포에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종양 내의 면역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채 되지 않아 생쥐 20마리 중 19마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치료 백신은 환자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발한 치료 백신은 암 면역 치료의 보조제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역 요법과 함께 치료 백신을 투여받은 생쥐의 암세포 크기는 36일 만에 82%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쥐의 생존 확률도 17%에서 36%로 2배 이상 높아졌죠. 연구진은 앞으로 비소세포 폐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면역요법과 결합한 치료 백신 임상시험을 올해 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백신 플랫폼이 암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나타내는 가운데 백신 허브국으로 인정을 받은 한국 역시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한국의 제조 기술과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현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백신 플랫폼에 관련된 기회를 잘 잡는다면 관련 분야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백신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월등한 백신 생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코로나 백신을 비롯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 전반의 생산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인데요. 백신 허브화 목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국내 백신의 개발과 대량 생산 능력 확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게 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저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여러분께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